우리 수업에서 여러분들 해야 될 과제, 방송 중계권 자료 준비하다 보니까 저기 태국 축구가 말이야 7년밖에 안 됐는데 그게 이 풋볼 리그인가 하는 잡지가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서 이제 태국 축구협회 회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는 이 출범한 지 7년 만에 그 방송 중계권 이걸 해냈다 그러더라고. 그게 200억이야. 태국 축구 방송 중계권이 200억이야. 그걸 3년간 계약을 했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방송 중계권료를 올리는 방법이 있었어. 그게 나는 이제 꼭 옳다고 생각은 안 해. 근데 여러분들이 과제, 축구에 관한 과제를 할 때는 경기 숫자가 25경기 정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축구로서는 입장 수입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어. 물론 이제 맨유 같이 한 시즌에 이 표를 170만 장씩 팔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아주 인기 구단일 때 그게 가능하고 우리나라 축구는 이제 입장 수입을 늘려서 이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재무 구조 개선 방안을 방송 중계권을 어떻게 비싸게 팔 건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 그걸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이 K리그 이제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마지막에 발표를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 중계권 하고 이제 또 저 여러분들도 전부 다 스트레스 받겠지만 저 배 침몰한 거 사실은 컨설팅 할 때 내가 조직론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게 이 위기 대처 방안이라고 있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또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거 그걸 3P 플랜이라 그래. 제일 먼저 예측을 하고 저쪽에서 난 사고는 우리 팀에도 날 수가 있어. 비행기 사고가 난다든지 버스 사고가 난다든지 뭐 경기 중에 선수가 사망한다든지 하는 걸 예측을 하고 다음에 그 예방책을 만들어야 돼. 예방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예방책을 만들었는데도 사고가 난다고 났을 때 대처를 해야 돼. 그래서 그 대처하는 게 그게 이제 NFL 같은 경우는 경기 중에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까지 매뉴얼에 나와 있어. 그 다음에 비행기 사고로 선수 전원이 사망했을 때 한 팀 선수 전원이 사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한다. 그때는 나머지 구단에서 선수를 빌려줘. 그 선수 전부를 잃은 구단주가 올 시즌에 참여하겠다 하면 나머지 구단에서 포지션별로 선수들 2명씩 빌려줘. 그런 이제 대처 방안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누가 그걸 진두지휘할 거냐 하는 거야. 그 스포츠 조직에서는 이제 주로 이 SID라는 직책이 있어. 인포메이션 디렉터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지휘를 한단 말이야. 하는데 이제 사고가 났을 때 10가지 수칙이 있어. 수습하는 거. 수습할 때
그 10가지 수치 그런 게 이제 중요한데 저 사고 났을 때 대처하는 걸 이제 보니까 진짜 한심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강의 자료가 사실은 3개인데 그래서 뭘 해야지 될까 하다가 우울한 거는 빼고 이제 선수 컨설팅이야. 이게 우리가 이제 에이전트라는 직업, 이 선수를 컨설팅 할 때는 여러 가지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돼.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칼자루를 쥐는 능력이야. 칼자루를 쥐는 능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협상을 할 때 칼날을 쥐면 항상 칼자루를 쥔 사람한테 끌려다니게 돼 있어. 그래서 칼자루를 쥐는 능력, 그거야 협상력이야. 우리가 보통 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뭐 창업을 하거나 뭘 하면 대개 다 을이 되게 돼 있어. 그 을이 되더라도 갑 같은 을이 돼야 돼. 그게 이제 칼자루를 쥐는 능력이야. 특히 이제 선수를 컨설팅 하려 그러면 이 협상력을 키우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특히 알아야 될 게 게임 이론이라고 있어. 그 게임 이론을 반드시 숙지를 할 필요가 있어. 그 이제 선수 컨설팅 비즈니스 영역은 이제 선수를 구단에 공급을 할 때 선수가 자기 노동력을 구단에다가 공급을 한단 말이야. 그때 이제 협상을 대행을 해주거나, 다음에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선수지만 김연아, 박찬호 이런 선수들이 이제 스폰서십을 유치를 할 때 그걸 인도스먼트라 그래. 그때 그 선수한테 적합한 스폰서를 구해주는 거, 다음에 선수 재산 관리해 주는 거, 다음에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홍보 자문을 해주는 거, 그런 게 이제 에이전트 영역인데,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뭐 마크 맥코맥, IMG, SFX, 뭐 ISL, 키르히 이런 것까지 이게 스포츠 마케팅 유명한 대행사들이야. 그 중에서 ISL은 한일 월드컵 할 때 파산을 했어. 그게 워낙 테니스 대회에 돈을 한꺼번에 많이 지불을 하는 바람에 그 파산을 한 회사가 ISL이고, 그다음에 뭐 옥타곤 이런 게 있는데, 최근에 제일 유명한 회사가 뭔가 하면 CAA야. 이건 원래 연예인 이제 에이전트 회사였는데 이게 스포츠 쪽으로 이제 영역을 넓혔다고. 참고로 IMG 마크 맥코맥은 3년 전인가 돌아가셔서, 저 사람이 이제 아주 유명한 선구자적인 사람이고, 제리 맥과이어 거기에 실제 모델이 스타인버그라는 사람이야. 저게 스포츠 법학회 자료에 보면 저걸 잘못 적어 놓은 그게 있어. 그걸 내 바로 잡으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잡히더라고.
참고로 저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에이전시, 저게 CAA야. 줄리아 로버츠 뭐 이런 아주 세계적인 스타들을 이제 대행하고 있는 회사야. 브래드 피트, 뭐 안젤리나 졸리 전부 다 저 회사에 소속돼 있어. 그 주로 서비스, 이 에이전트가 선수한테 제공하는 서비스,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이 선수 컨설팅, 내가 한체대에서 강의할 때는 한체대 학생들한테 내가 에이전트 회사를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금메달 제일 많이 딴 대학이 한체대 출신이야. 그러면 거기 출신들만 끌어모아도 아주 대단한 이제 자산을 보유할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도 혹시 선수, 아는 선수가 있으면 그 에이전트 사업을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잘못하면 이제 수갑 차는 경우가 있지만 해외로 진출시키는 거는 상관이 없어. 연봉 계약 대행을 하려 그러면 선수 연봉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하는 그런 데 관한 지식이 있어야 돼. 그다음에 인도스먼트, 선수 개인의 스폰서십 유치를 도와주려 그러면 스폰서가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알아야 돼. 그다음에 수입 관리, 뭐 이 투자 자문,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기 어렵단 말이야. 그럴 때는 전문 회계사를 여러분들이 고용을 하면 돼. 그래서 팀을 만들어서 이제 자문을 해주면 돼. 한 사람이 혼자서 전부 다 전문 지식을 갖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다음에 반드시 갖춰야 될 게 협상 기법. 이게 굿캅, 배드캅 하는 거, 뭐 이런 전술, 협상 이 전술 같은 걸 이제 벼랑끝 전술, 이게 주로 이제 북한에서 자주 쓰는 거야. 배째라식으로 하는 거. 때로는 그런 방법도 써야 되고, 때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전술을 잘 익혀놔야 돼. 선수한테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스포츠 에이전트 자격 시험을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그게 언제부터 그 자격이 이제 만들어질지는 모르는데, 그게 되면 그 시험은 좀 어려울 거야. 지금 스포츠 경영관리사보다는 좀 어려울 건데, 하여튼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걸 하면 이제 국내 전 종목의 에이전트를 할 수 있어. 국내에 한해서야. 로컬 자격이야. 그런데 로컬이 가능하면 MLB 같은 경우는 선수 한 명만 메이저리그에 등록을 하면 선수 노조에서 MLB 에이전트 자격을 줘. 그러니까 MLB 에이전트 자격 얻는 거는 아주 쉬워. 한양대학교 190짜리 왼손 피자를 미국에 진출만 시키면 미국 선수 노조에서 에이전트 자격을 준다고. 매년 한 번씩 오픈북으로 치는 시험, 자격 시험이 있어. 거기도 떨어지는 놈들이 있긴 있던데 오픈북이야. 그것만 패스를 하고 이제 라이센스 피만 내면 이제 가능해. 축구는 이제 국내에서 피파 에이전트 자격 시험을 이제 친다고.
거기 통과하면 이제 에이전트 자격을 얻을 수가 있어. 근데 합격했을 때 내야 되는 돈이 좀 이제 그 20만 스위스, 지금은 이제 유로겠지. 그게 한 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그거 못 내갖고 이제 자격이 유보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근데 이 선수 부모나 형제는 어떤 종목에서도 에이전트를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줘. (10만) 스위스 프랑. 그러니까 축구는 이제 이 오픈돼 있고, 그다음에 야구 같은 경우는 규약에 명기는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약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옮겼는데, 변호사 한 명이 선수 한 명하고 에이전트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수지를 맞출 수가 없어. 그래서 뭐 오픈을 하더라도 이제 이 수지 타산을 맞추기가 어렵게 이제 돼 있고, 또 이걸 내가 요새는 변호사 중에서 이 스포츠 에이전트 쪽에, 스포츠 쪽에 이제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이제 축구나 야구 이제 재무 그거 조사를 다 해봐서 이제 기억을 하겠지만, 선수 연봉, 프로 축구 선수, 야구 선수 전체하고 내가 에이전트 계약을 하더라도 1년에 한 10억 정도밖에 못 벌어. 연봉 총액의 4%가 에이전트 피인데, 그러면 이제 이게 이 규모가 시장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을 하기가 힘들다고. 근데 이제 직업 소개서라는 게 있잖아. 그게 이제 이 잘못하면 수갑을 찬다는 게, 이제 직업을 알선해 주려 그러면 이 자격이 있어야 돼. 그게 그걸 이제 자격 없이 했을 때 이 법에 위배가 된다고. 특히 변호사법, 직업안정법, 여기 이제 무료 직업 소개가 있고 유료 직업 소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허가를 받는 사항이 있고 또 뭐 신고만 하면 되는 게 있는데, 이걸 하면 이 자격이 이 사업을 이제 취득을 하면 물론 할 수 있어. 직업을 소개해 주는 거니까. 근데 저게 이제 프로 연맹이나 구단 쪽에서는 이제 저거 갖고 하는 거는 이제 규약상 인정을 안 하고 있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직업 소개서를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내고, 만약에 내가 이거 뭐 직업 소개하는 거다 하고 했을 때 누가 변호사나 누가 만약에 어필을 하더라도 명분은 생겨. 왜 이것 갖고 왜 못하냐 하고 어필은 할 수 있다고. 상대방이 어필을 했을 때도 할 수는 있어. 최소한도 이런 사업자 등록은 해놓고 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다음에 연봉계약하고, 참고로 미국에서 스포츠 에이전트는 변호사 출신이 한 50%, 그다음에 선수 출신이 한 50%, 이 정도 돼. 그래서 꼭 법률 지식을 잘 갖춰야지 하는 건 아니야. 단지 계약의 기본은 이제 알고 있어야 돼.
보통 에이전트하고 선수는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잡아. 이게 선수 노조에서 선수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1년을 권장을 해. 그 선수가 이 무명 선수일 경우에 단연 계약을 에이전트하고 하면 이게 연봉이 만약에 3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로 뛰었다. 이러면 이제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깝다고. 그 1000만 달러에 4%를 준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1년짜리를 주로 강조를 해. 그다음에 수수료는 정액, 정률, 시간급. 이게 변호사들이 이제 수수료 받을 때 주로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이제 나눠서 받아. 정액은 이제 건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정률은 대개 4%야. 계약금, 연봉, 예를 들어서 1200만 달러 7년 계약을 했다. 그러면 8400만 달러의 4%야. 그게 이제 정률로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시간급이라는 거는 미국에는 이게 선수 시장이 이제 매년 열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고 뭐 이러는데, 거기에 이제 열리는데, 거기에서 신인 드래프트 할 때 그때는 이제 협상하는데 몇 시간만 필요하니까 시간급으로 시간당 얼마 주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계약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도스먼트 계약은 평균적으로 한 25%에서 30% 정도를 에이전트가 이제 에이전트 몫으로 배당을 해. 여기서 이제 이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런 사소한 것 갖고 신경도 안 쓰지만, 예를 들어서 이 에이전트가 선수한테 밝혀야 될 사항 중에서 이런 게 있어. 내가 만약에 10성짜리 피자다, 왼손잡이 피자다. 그러면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 왼손잡이 피자가 몇 명이 있다 하는 걸 선수한테 알게 해줘야 돼. 왜 그런가 하면 15성짜리 피자를, 왼손 피자를 갖고 있다 이러면 이 선수들 간에 이해 충돌이 생길 수가 있어. 내 같은 경우에 만약에 LA 다저스에서 이제 왼손잡이 피자가 필요하다 했을 때, 그러면 돈 많이 주는, 받을 수 있는 선수를 우선적으로 추천을 할 거다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불이익을 입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선수가 어떤 선수들이 있다 하는 걸 이제 밝혀줘야 된다고. 다음에 저기 뭐 이 비용 처리 규정, 이거는 미국 스포츠 로, 우리나라는 에이전트 관련 법이 없지만 거기 보면 이제 아주 매뉴얼로 수백 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하게 이제 기술이 돼 있는데, 에이전트가 자기 마음대로 비용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 일정 금액 이상의 비용이 들 때는 선수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그 선수가 오케이 해야지 그 비용을 쓸 수가 있다고. 그다음에 선수 시장 특성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지 뭔가 해줄 수 있을 거고, 관련 제도도 잘 알아야 될 거고, 특히 이 축구하고 미국 프로 스포츠는 이제 선수 시장을 지배하는 이 규칙이 달라. 저거는 반드시 꼭 에이전트가 아니더라도 저건 꼭 기억을 해놔야 돼. 리저브 클로즈하고
그다음에 retain and transfer 시스템. 저게 유럽하고 미국하고 이 선수 시장 차이야. 그다음에 당연히 우리나라 규약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 리저브 시스템이 있을 때 하고 FA일 때 하고 이게 이제 선수한테 돌아가는 돈이 달라. 여러분들 그 축구단 재무제표 조사할 때 거기 보면 트레이드 수입이라는 항목이 이제 있을 건데 그게 이제 리저브 클로즈가 있을 때는 선수 권리를 구단이 갖고 있다고. 구단이 갖고 있고 FA일 때는 만약에 7억의 트레이드를 했다. 뭐 그럴 경우에 선수한테 돌아가는 돈, 구단에 돌아가는 돈 이게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야. 협상을 할 때 이것도 모르고 협상을 하면 선수보다는 구단에 더 이익을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 다음에 선수 몸값 형성 과정도 이제 에이전트 서비스를 할 때는 잘 알고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구단에서 선수 연봉 결정하는 방식 이거는 2단계에 걸쳐서 결정을 하는데 플레이를 점수화하고 그다음에 점수를 돈으로 환산해서 구단에서 선수한테 연봉을 이제 제시할 금액을 정한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 팀 운영하는 방식 뭐 이런 걸 이제 강팀 만드는 방식 공식 이걸 적어도 구단 단장보다는 단장만큼 지식이 있어야지 내 선수를 어느 구단에 보내야지 기량을 더 발휘할 건지 이게 같은 포지션에 중복된 뛰어난 선수가 있는데 그런데 보내면 바보야. 그래야지 이제 포지션이 구멍이 난데 보내야지 이제 선수가 자기 기량을 발휘를 할 수 있다고. 그래야지 에이전트가 돈을 많이 벌게 돼 있어. 그래서 구단 단장만큼 이제 지식이 있어야 돼.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손년제한테 어떤 광고 스폰서가 어울릴 건지 이걸 이제 그걸 필요로 하는 기업이 어딜 건지 이 스폰서들이 원하는 거는 딱 4가지야. 이미지, 인지도, 그다음에 접대 기회, 매출 기회 이런 걸 이제 이 어떤 상품, 어떤 브랜드, 어떤 기업하고 선수하고 어울릴 건지 이걸 이제 알고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저것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돼. 전 이제 스폰서 기업들 이제 이 적어도 매출 500억 이상 되는 기업들의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갖추고 있어야지 이제 선수한테 필요한 브랜드나 스폰서 기업들을 이제 소개해 줄 수 있다고. 다음에 여러분들 조사 방법에서 많이 했던 자 미디어 노출 광고 효과 분석. 야 우리 선수를 손년제를 여러분 당신 기업에 모델로 섰을 때 미디어 노출이 얼마가 됐으니까 당신 회사에 적어도 100억 이상의 광고 효과를 기여를 했다. 그래서 손년제가 받을 스폰십 금액은 얼마가 적당하다. 그다음에 유치 기법도 알아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스타 만들기 기법 하고, 그다음에 아까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CDP 플랜, 이것도 에이전트도 기업이야. 그러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방안, 저게 10가지인데 스타 만들기 기법 10가지, 그다음에 위기 대처할 때 이 방법 10가지. 참고로 기선제압이라는 게 뭔가 하면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재빨리 이제 정보를 이 일반 국민들이나 팬들이 알게 먼저 전달을 하는 거야. 그다음에 오리발, 이 10가지는 이 섞어서 써야 돼. 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오리발을 냈다가 저 해경국장인가 뭔가가 그 저쪽하고 무관하다 했다가 나중에 이제 실토를 했지만, 그런 오리발 내는 게 아무도 모르면 괜찮아. 그다음에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하고 시간 끄는 방식, 이게 지연작전이야. 그다음에 솔직한 사과는 반드시 이 병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희생양, 지금 총리로 안정이 돼 있던데 총리부터 장관들 전부 다 자른다고 이 처벌 조치 반드시 처벌을 해야 돼. 그다음에 불만 수렴 장구, 이게 이제 청와대까지 누가 올렸더라고. 그거하고 큰 문제가 되니까 또 뭐 삭제를 했다 그러던데, 그런 창구는 열어놔야 돼. 반드시 열어놔야 돼. 그다음에 희생양, 어느 정도 선까지 처벌을 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희생양이야. 그다음에 이제 저 10가지를 이 3P 플랜하고, 저 10가지는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방식이야. 마지막으로 유머로 비껴나갈 게 있고, 이거는 유머로 비껴나갈 수가 없는 사고야. 그런데 유머로 비껴나가는 거는 대단한 고수들만 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그다음에 뉴스 만들기 기법, 이것도 이제 선수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법이고, 참고로 뉴스가 되는 요건이 뭐야? 누가 아는 학생 한번 이야기해봐. 뉴스가 갖춰야 될 요건은 OW1H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모든 기사에는 그게 이제 담겨야 돼. 그러면 어떤 게 뉴스가 돼? 뉴스가 될 수 있는 사건이 뭐야? 뉴스를 결정하는 거, 이게 뉴스가 된다 만다. 내가 이 컨설팅 할 때 승마, 경마, 뭐 펜싱 이런 거 할 때마다 내가 이걸 강조를 하거든. 뉴스거리를 만들어라. 그러면 이 뉴스가 되려 그러면 갖춰야 될 게 뭐야? 어떤 게 뉴스가 돼? 뭐? 그래, 또 어떤 게 돼? 응?
그래. 또 어떤 게 돼? 지금 이 뉴스에 9시 뉴스에 나오는 거 생각해봐. 뭐 어떤 게 뉴스가 돼? 신문이나 9시 뉴스에 나오는 거. 그 지금 나오는 게 뭐 배 침몰한 거, 그다음에 뭐 추신수가 몇 게임 만에 했다. 이대호가 몇 게임 만에 홈런 쳤다. 이런 게 뉴스가 되잖아. 그럼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게 뉴스가 되는 거야? 뉴스가 되려 그러면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돼.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돼. 그런 식으로 정의한 사람도 있고, 뉴스는 중요성 하고 다음에 흥미야. 이대호 홈런 친 거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 흥미를 갖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뉴스가 된다고. 그런데 재미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것도 뉴스가 돼. 그래서 흥미하고 그다음에 중요도, 이 두 개를 놓고 이제 편집인들이 뉴스로 보낼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한다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선수 컨설팅의 이제 아주 중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가 재산 관리라는 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소송이 많이 걸려. 재산 관리 해준다고 했다가 다 날려먹은 에이전트들이 심심하면 이제 뉴스에 나온다고. 그러면 선수가 에이전트 소송을 해. 그럴 때 이제 이거는 주로 이제 이 재무 전문가들이 이제 하고 공조로 이제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돼. 그다음에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은 맞는데, 근데 남은 재산 관리를 해줄 때는 제일 안전한 데다가 이 투자하는 걸 이제 비율을 높여줘야 돼. 제일 안전한 게 이제 뭐 정부 발행 채권 뭐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제일 안전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 제일 이제 리스크가 큰 게 이제 뭐 이 광물이나 뭐 귀금속 뭐 고수익 채권 이런 거는 이제 잘못하면 다 날릴 수도 있어. 그런 거 이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해줘야 되고, 이건 이제 실제로 에이전트가 이제 선수 재산 관리를 해줄 때 이 투자 플랜을 선수에 따라서 다른 플랜을 짜줘야 돼. 선수 수명이 얼마 안 남은 선수일 경우, 그다음에 스타 플레이어일 경우, 그다음에 신인급일 경우, 이 각각에 맞는 이제 재산 관리 플랜을 짜줘야 된다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칼 자루를 쥐는 능력, 이걸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협상력이야. 협상력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어리다 말이야.
이제 어릴 경우에 갑하고 계약을 해. 갑하고 계약을 하는데 갑이 계약을 하는 순간에 갑이 을이 되는 경우가 생겨. 을이 이제 일을 망쳐버리거나 이러면 갑이 피해를 입는다고. 그래서 이제 갑 같은, 근데 한 번은 그게 통하지만 갑 같은 을이 되는 게 그게 협상을 할 때 이제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 저 협상 전술 중에서 이제 저 게임 이론은 이런 거야. 쉽게 얘기하면 고스톱 칠 때 옆에 옆자리에 내 다음 차례 선수가 초단을 2장을 깔고 있다. 그럼 당연히 아무도 그 패를 내면 안 돼. 그 제가 무슨 패를 낼 거다 하고 예측하는 게 그게 게임 이론이야. 게임을 할 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가정하에서 돈을 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야. 이거는 어떤 감독이나 어떤 비즈니스맨이나 전부 다 이걸 다 생각을 하고 한다고. 그런데 저 게임 이론이 안 통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이제 카드 하거나 뭐 고스톱 할 때 이 옆에 배 안 보고 아주 초단이 깔려 있는데도 초단을 내는 놈들, 그런 놈들이 끼어 있으면 게임 이론이 성립이 안 돼. 그다음에 이제 그게 게임 이론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 거다 하는 걸 예측을 하는 거야. 그다음에 협상 전술 중에서 벼랑 끝 전술이라는 게 이제 배째라 방식이야. 우리는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핵실험을 하겠다. 이게 이런 게 벼랑 끝 전술이야. 그다음에 평판, 이 레퓨테이션을 갖고 있으면 협상에서 항상 우위에서 저 사람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하면 협상력을 확보를 할 수가 있다고. 그다음에 굿캅, 배드캅, 이건 나도 이 선수들하고 연봉 계약할 때 많이 써먹은 방식인데, 야, 나는 네 연봉 1억 2천으로 해주고 싶은데 사장이 하도 째째해갖고 9,500밖에 못 주겠다 하고 한 놈을, 나쁜 놈을 만들어 놓는 게 굿캅, 배드캅이야. 그다음에 비준, 어디 가서 이제 뭐 납품 계약을 하는데 이건 내 들어가서 내 권한 받기다, 이 사장 결제를 받아야 된다 하고 한 다리를 더 걸쳐 놓는 게 이제 비준이야. 중개인 임명은 이제 서로 실제로 이 초창기에 사장이 직접 선수들하고 연봉 계약을 했는데, 근데 연봉 협상 자리는 이게 얼굴 붉히는 경우가 무지 많아. 그럼 1년 내내 봐야 되는 선수하고 얼굴을 붉히기 싫기 때문에 중개인을 쓴다고. 그게 이제 에이전트야. 그 중개인을 중간에 이제 놓는 게 그것도 이제 협상 전술 중에 하나야. 그리고 최소, 미니, 맥시멈, 이거 이론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어떤 패를 내야지 상대방 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이걸 이제 미니 맥스 혹은 맥스 미니, 내가 얻을 수 있는 제일 적은 금액을 제일 크게 만드는 거, 또는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금액을 제일 작게 만드는 거. 최소한도 이런 이론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죄수의 딜레마,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건데 이것도 게임 이론에 나오는 거야. 상대방을 자백하게 만들 때 주로 쓰는 방식. 협상력을 확보하는 거는 히든 카드를 갖고 있을 때, 그게 히든 카드를 숨길 줄 알아야 돼. 자기가 이 좋은 카드를 갖고 있을 때 협상력이 커져. 그 패를 까서는 안 된다고. 그 히든 카드를 이제 꼭 갖고 있을 때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카드가 많아야 돼. 그리고 노출을 안 시켜야 돼. 그거는 손자병법에도 나와. 상대 패를 잘 읽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카드를 잘 숨기고. 손자병법에 나오는 13편, 그게 일관된 게 사실은 관찰이 제일 중요해. 그리고 그게 이제 맞춰서 이제 대응을 하고, 그 13편을 펜싱 때문에 손자병법을 요번에 내가 한 5번 읽었어. 그 컨설팅 한다고 했는데, 펜싱 협회 회장님이 이순신 장군 전략의 대가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이제 그 내한테 의뢰할 때 그 실무자들이 이제 의뢰를 했는데, 이순신 장군이 봤을 교과서가 손자병법이다. 그러면 그게 이제 나오는 걸 응용을 하면 된다 하고 내가 설명을 했는데, 한 5번 읽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관찰이야. 그 관찰하는 대상이 뭐냐 하면 이제 도천지장법, 저 ROTC 학생들은 잘 알겠지만 거기서도 도천지장법 하는 547개라는 게 있어. 5가지 관점에서 관찰을 하는데 도가 팀워크야. 이게 이제 관찰하고 대응하고 뭐 하는 거, 이게 이제 이 협상할 때도 꼭 이제 필요한 거야. 오늘 내가 강의한 내용은 이 강의 계획서에 들어있는데 저 뒤에 걸 좀 앞으로 당겼어. 선수 컨설팅.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에이전트. 그러면 선수를 컨설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될 지식. 서비스는 4가지야. 연봉 협상, 인도스먼트, 그다음에 PR, 그다음에 투자 재산 관리.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컨설턴트가 갖추어야 될 지식. 또 이걸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에이전트 시장. 자, 즐거운 금요일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